저스틴 게이츠가 SNS를 통해 토프리아전 승리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이 여정을 통해 내가 완성한 이 작품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동안 내게 일어난 모든 일과 나를 위해 벌어진 모든 일,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장소는 UFC 프리덤 250이라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깨달음을 줬고 내 정신과 몸을 단련시켜줬어.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준 가족이 있어. 가족이 없었다면 난 진작 포기했을 거야. 난 UFC 라이트급 챔피언이야. 보내준 모든 메시지와 응원, 축하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와. 한편 저스틴 게이츠는 방송에 출연해 일리아 토프리아를 어떻게 꺾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타이밍이야. 경기를 많이 볼수록 이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야. 난 각도를 만들면서도 타격의 힘은 직선으로 전달해 상대의 몸과 얼굴에 그대로 꽂아 넣어. 경기가 끝난 뒤에도 내 얼굴이 멀쩡한 걸 보면 사람들이 피부가 특별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면 알 수 있어. 상대가 직선으로 실어보내는 힘을 내가 끊임없이 흘려내고 있거든. 그래서 상대의 공격이 내 몸의 정면으로 꽂히지 않고 전부 비껴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가진 타이밍이야. 예전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속도와 효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내가 완전히 집중해서 냉정하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특히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몸은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줘. 그런 상황에서도 난 기술과 본능, 이성적인 판단을 모두 활용해 움직일 수 있어. 실제 경기에서는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져. 우리는 컴퓨터가 코드를 처리하듯 끊임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조정하거든. 난 1, 2초마다 일리아가 발 위치를 다시 잡게 만들었어. 그걸 정말 철저하게 해냈고 완벽한 경기를 펼쳤지. 걔는 완전히 허를 찔렸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상대가 어떤 전개를 예상하고 경기에 들어오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야. 난 여러 번 말했지만 특정한 전개를 예상하고 경기에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경기하는 방식이야. 반면 걔는 정반대로 접근했어. 내가 예전에 네 방송에서도 말했잖아.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가면 걘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걔는 지옥을 맛봤어.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레이라와 시릴 간의 후두부 가격 논란과 관련해 UFC 베테랑 심판 출신 존 메카시가 시릴 간을 두둔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는 바람에 반칙 부위를 때리게 되면 그걸 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원래는 합법적인 부위를 맞추려고 공격했는데 상대가 머리를 불과 4-5cm 정도만 움직여도 그 타격이 반칙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네가 이미 휘두르고 있는 펀치를 상대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는 이유로 공중에서 멈추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 원래는 합법적인 타격이었지만 상대가 돌아서는 순간 반칙 타격이 돼버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을 쓴 모습을 기준으로 뒤통수의 범위를 생각하거든. 이 헤드폰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뒤통수다 이렇게 말이야.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헤드폰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뒤통수라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MMA 규정에서 말하는 뒤통수의 범위는 그와 달라. 규정을 만들 당시 의사가 가장 우려했던 부위는 후두골 접합부, 즉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지점이었어. 목 뒤쪽을 만져보면 두개골이 끝나는 지점에서 딱딱하던 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곳이 느껴질 거야. 바로 그 부위가 기준이야. 근데 뒤통수의 범위를 귀 윗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멍청한 소리야. 사람마다 귀가 달린 위치가 다르잖아. 중요한 건 귀의 위치가 아니라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지점이야. 우리가 목을 가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복서 라이언 가르시아가 일리아 토프리아가 자만심 때문에 저스틴과의 경기에서 완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아, 내가 말했잖아. 자만은 몰락을 부르는 법이라고. 걔는 너무 건방졌고 상대를 말도 안 될 정도로 얕봤다가 제대로 큰 코 다쳤어. 그냥 그게 전부야. 난 걔가 게이츠보다 더 뛰어난 파이터라고 생각해. 하지만 자존심을 앞세우는 바람에 이를 그르쳤지. 걔는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테러스 크로포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언젠가는 카넬로와 복싱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말까지 했던 것 같아. 진짜 걔는 완전히 자기 세상에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걔는 아무한테나 달려들면서 난리를 치고 다녔어. 그게 사실이야. 한편 마이클 비스핑은 일리아 토프리아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걔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파이터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무패였던 선수가 크게 패한 거잖아. 난 일리아 토프리아의 팬이야. 싸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평소 처신하는 모습도 좋아해. 걔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신사야. 별다른 논란도 없는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기자회견에서 조시오 킷이 토프리아를 조금 흔들어 놓은 것 같아. 호킥과 관련된 일들 때문에 경기 주간 내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고 페이스오프 중 저스틴 게이츠를 밀치기도 했지. 감정에 조금 휘둘렸던 거야. 무패였던 파이터가 경기에서 그렇게 패하고 나면 자신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프린스 나심 하메드를 봐. 모든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는데 한번 패한 뒤로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 이제 자신도 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물론 누가 알겠어. 어쩌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하지만 실제로 돌아와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저스틴 게이츠에게 패한 뒤 병원에 입원한 일리아 토프리아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실제 촬영된 것인지 AI로 생성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캡틴 하드코어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됐으며 백악관 대회 당일밤 촬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토프리아의 친구 파블로 모토스는 토프리아가 아나골과 코뼈골절을 당했으며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리아 토프리아와 알렉스 페레이라에게는 모두 6개월의 메디컬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토프리아는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로부터 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180일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페레이라 역시 180일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간면 CT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을 경우 조기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페레이라는 어제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신은 늘 존 존스에게 존중을 보여왔는데도 자신이 시리간에게 패한 뒤 존스가 염소 목걸이를 찬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패배를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존 존스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며 페레이라의 발언에 간접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MMA 역대 최고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큼의 노력과 열망, 믿음과 집중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모두 행운을 빌게. 한편 알렉스 페레이라는 어제 헬머니 쇼에서 조시 호킷과 싸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UFC가 붙여주는 상대라면 누구와도 싸울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호킷은 SNS에 라는 글을 올리며 페레이라와의 맞대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다니엘 코미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조시 호킷이 옥타곤 인터뷰 중 미셸 오바마를 남자라고 표현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걔가 옥타곤에서 한 말은 정말 말이 안 됐어. 무책임했고 불쾌했고 끔찍했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지. 경기 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뭔가 준비해온 퍼포먼스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난 그런 거 진짜 졸라 구리다고 생각해. 근데 중간에 그 퍼포먼스를 접고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이어갔고 그건 잘했어. 거기서 그대로 끝냈다면 경기장에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팬을 얻고 나갈 수도 있었어. 사람들이 조시 호킷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결국 미셸 오바마에 대한 그런 말을 했어. 미셸 오바마는 네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나라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대표해온 사람이야. 애초에 비난할 구실조차 찾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 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굳이 불필요한 공격을 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이들이 너무 많아. 그런 발언이 바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말이야. 사실 우리는 서로 갈라질 게 아니라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 그래서 난 그 발언이 정말 싫었어. 걔는 더 잘해야 돼.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는 의도는 이해해. 하지만 조시 호킷이 그런 말을 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역겨웠어. 정신 좀 차려 친구야. 프랑스에 도착한 시리가는 공항에서 팬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Ouais, il y a un peu de monde, écoute, ils sont super gentils, les gens se sont levés, ça fait chaud au cœur, ça fait plaisir. Ça me fait plaisir parce que ça leur fait plaisir, tu comprends ce que je veux dire? Tant mieux, tant mieux, tant mieux. UFC 백악관 대회와 관련한 흥미로운 시청자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UFC 백악관 대회는 1,7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넷플릭스에서 중계된 MVP MMA 대회와 동일한 시청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전체 구독자 수는 3억 2,500만 명인 반면 UFC 백악관 대회를 중계한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 7,960만 명입니다.